안녕하세요. 4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딸과 아들 한 명씩 있고 남편은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산 건 아니고 한 10년 정도 전부터 같이 살아왔어요. 실은 우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외도가 계속되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혼 절차를 몰랐었어요. 10년 전에 어버이날 가족 모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내셨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꼭 오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이런 날에 애들 앞에서 경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경고하고 경고해야 해. 나 같은 사람이 내 앞에서 어디서 경화를 한 거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싸워야 해. 헤어지더라도 예쁘게 헤어지자고. 나이 갑이라도 받지 말고 아직 젊어 보이면 안 되겠냐? 내 옆에 있으면서 이 말 하지 않은 내가 괴롭겠어. 응, 네 마음대로 다 해.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아버지와 나는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 35년의 결혼 생활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 해 정리해 두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지 않나? 어머니는 지금까지 참아오셨던데 갑자기 그러시다니 몇 년 더 있으면 부모님의 결혼 40주년이시지요. 어머니께서는 이번 생에 그냥 아버지와 와이프로 사시라고 합니다. 나 또한 이런 생각으로 참아왔지만 남은 인생이 생각보다 길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1년을 살아도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함께 사는 동반자를 견뎌가며 살아가는 게 더 싫어졌어요. 어머니와 나의 뜻이 확고해요. 너희들에게 미안하다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날은 시부모님을 모셨던 마지막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여성 편애가 심했다네요. 남편은 윤기와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을 자주 이런 문제로 보셨대요. 하지만 이제는 내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 여자를 만나지 않고 버티면 입안에 가시가 돌아옵니다. 신성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아나요? 신성한 일이면 바람 피우는 법이 있어요. 외부에서 여자를 만나도 언제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월급을 제대로 받아줬으니까,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막걸리야, 정명 아들이 자랄 때 이런 모습은 창피하지 않아요.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나요? 미안하지만 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게 없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당신이나 정명, 아들의 이름을 버릴 생각도 없었어. 어쩌면 인두겁을 쓰고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정말 정명이가 아니었으면 당신과 한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 그렇게 툭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이 정말 싫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남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게 되었어. 이유를 불문하고 버젓이 가정이 있는 남자가 습관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일을 용서받을 구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니까. 그렇게 시아버지의 습관적인 불륜에 넌덜머리를 느낀 시어머님은 10여 년 전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론 저희 부부와 한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동대문에서 내복 장사를 하시며 알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돈을 버신 분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일반 회사원이더니 시어머니의 장사가 자리를 잡고부터는 시아버지의 수입보다 시어머님의 수입이 훨씬 좋았대네. 아,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 가지고 오면서 그 돈으로 또 술 마시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다가 젊은 여자들 만나 놀러 다니는 게 일이고 너 시아버지 말만 평생을 한량 같이 산 사람이다. 어머님 여자로서 참아내기 힘든 남편인데 그렇게 참고 오른 세월이야. 신의 인정을 당하는 대신사 해석입니다. 진정으로 존경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위대하게 버티셨기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안내 아래 건전하게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무궁한 헌신에 감사하며 세상을 떠나신 어버이의 헌신적인 효딸 시어머님 덕분에 자식을 인내성 있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람을 느끼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큰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게 참으로 대단한 일이군요. 요즘의 여성들이 참으로 굳세고 강인한 일이니 어머님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궁금하군요. 남편이 어린 아들을 둔 채 절마온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 참아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의 이혼이 비뚤어질 것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때 결정하라는 말에 따르고 이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남편이 대학생이 되자 아버지의 병을 돌봐주느라 장사까지 접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살리려 최선을 다해 투병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상심할 만합니다. 이제 나쁜 습관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야 길입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수년 동안 투병하며 견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자기 벌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이 회복된 이후로 댄스 학원을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댄스를 배우러 오시던 좀 연하고 중년의 아주머니와 사랑에 빠지셨고 시어머니는 미련하지 않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변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댄스 학원에서 만난 연인과 행복하게 살고 계시며 저희 부부인 민정과 민식은 많이 미안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오셨는지 잘 알고 있으며 어머니의 선택은 항상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이혼한 이후에도 시아버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저희 남편은 아버지와 절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쿨하게 예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위해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최악의 남편이지만 내겐 80점짜리 아버지였는데 너도 최악이 될 이유는 없어. 부족한 빵을 먹는 것이나 아빠랑 똑같은 아빠는 엄마를 평생 아픔으로 삼는다. 나는 두 눈으로 지켜봤고 엄마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 우리 가족은 그런 남편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다. 시아버지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며느리인 나를 생각해 가끔 생일이나 어버이날, 추석 전에 안부 전화를 받기도 한다.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던 동대문 내복 장사를 이어받아 의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아동복과 여성보세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남편은 상처가 많고 고민이 많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내복 판매뿐만 아니라 아동복과 여성보세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얼마 전 확장한 옷 분야에서 좀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남편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고 있지만 가족 간에는 갈등이 없다. 시어머니는 부지런하시고 아침 식사를 항상 잘 챙겨주시며 아침에는 저를 대신해서 준비해 주신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차를 타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쉬세요.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장점이 없어진다. 그래서 소중한 아침잠을 즐기며 얼굴을 못 세우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들어가서 더 자려야죠. 그래도 매번 어머님이 피곤하실 텐데 죄송해서요. 옷장사를 은퇴하고 집에서 편하게 놀기만 하는 늙은 어머니가 피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녁은 또 내가 항상 차리면서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시집살이를 한다고 해도 큰 불만이나 스트레스 없이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단란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건강하셨던 어머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한 피로감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원래 신장이 많이 우셨는데 그건 유지가 잘 된다 해서 안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런 상황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요.
투석을 하던 분도 아닌데 왜 갑자기 콩팥이 원래 천천히 나빠지는 장기인 환자분께서는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악화 속도가 급성으로 빨리 나빠진 경우에 속합니다. 일단 가족분들 중에 기증적합자가 있는지 검사부터 하시죠. 우리 가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모두가 기증자 적합검사를 받았지만 불행히도 어머니에게 신장이 이식 가능한 적합자가 가족에겐 없었어요. 엄마, 내가 아들인데도 기생적합자가 아니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힘들게 노력하신 어머니, 어쩌죠? 알지만 너희들이 검사한다고 할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 생각하니까 말이야. 내 자식들이 손주배 않을까? 칼을 대며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머니가 안심할 만한 부분도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증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서 기다려주세요. 기증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의 건강을 돌보며 식사와 운동에 신경 쓰겠습니다. 말년 걱정이었던 어머니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칠순잔치가 다가왔을 때 어머님께 무엇을 선물로 원하시는지 물어보았고 어머님은 가족 여행을 원했지만 건강 상태가 허용하지 않아 아쉬워하셨습니다. 선물을 받기 전에 며칠이나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해봐. 어머님이도 며칠씩 고민하다가 칠순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우리는 동네 목욕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어머님은 너는 평생 돈을 벌면서도 날 치장하는 것에는 돈을 쓰지 않거나 내게 사치품 하나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앞으로도 이쁜 것들 많이 쇼핑하고 부드러운 것도 사려 할게. 쇼핑하고 싶을 때는 항상 너랑 같이 갈게 라고 말했지. 어머님은 나이가 든지라 요란하게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 가고 있어. 하지만 나는 취향도 없고 보석 반지를 착용하는 것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돼. 아들 민식과 아버지와 상의해서 진주 목걸이 세트를 선물하려는데 그러면 가방은 정말 좋은 가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님은 의외로 가방을 선물받기를 원했고 예상치 못한 금액대의 가방을 요구하고 신사한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어. 하지만 민식아, 지금 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이곳은 백화점 중에서도 비싼 제품만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내 분수로는 무슨 명품을 사줘야 하는 거야? 식사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 번 당부를 들으시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배 최고가의 가방을 사다 주려 하셨지만 비싼 것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올라가면서 범한 혼을 듣게 될 것 같아서 사구려로 사주려고요. 사실 이에 대해 남편과 전날 밤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일 어머님 선물을 사러 가는 날이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하나 제대로 된 명품 가방을 사주려는데 그러려면 카드를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좋은 것을 사주면서 당신도 사고 싶은 것 있으면 하나 사 라고 했어요. 어머님 칠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사러 가는데 왜 내 것을 사느냐고 물으셨어요. 요즘 사업이 확장되면서 우리 돈도 빡빡해진대 내 것까지는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예전처럼 비싼 가방을 사시는 것 같아서 크면서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옷을 선물해 주시면서도 백화점이나 브랜드 제품만 사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인서가 입을 때는 귀신이 났다는 소문까지 나길래 어머님이 압박하시느라 열심히 샀었죠. 엄마는 친구와의 대화를 하며 가끔 우셨다. 한 번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을 때 엄마가 속상하셨는데 그때 내 연인을 찾아가서 따지려고 하셨는데 뒤늦게 돌아오셨다고 했어요. 현실은 왜 어머님처럼 예뻐 보이는 여자가 오셨다고 말했는데요. 신발 구두가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엄마는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한 채로 내복을 파는 차림으로 입고 펑퍼짐한 몸빼바지 차림을 한 언니를 비난하며 머리를 잡으려 찾아왔지만 결국 헛수고로 무마되었다. 낡은 전대기를 입는 시어머니로 인해 속상해하는 남편은 효자이지만 어디까지나 모른다는 경고를 가족에게 남긴 상황이었고 이러한 맥락들이 남편의 마음을 추가로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다. 여보, 속상해 할 필요 없어.
당신이 걱정하는 게 뭔지 나도 잘 알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싸고 예쁜 가방을 사주겠어. 그러니까 걱정 마. 그러고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하던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명품관에 들어가 쇼핑을 하러 갔다. 명품관에서 가방을 살펴보던 중 한쪽에서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옷이 얼마인 줄 아냐? 어디서 물을 흘려? 모피 코트를 입은 부유해 보이는 여성이 화를 내며 매장 직원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모피 코트를 입은 고객에게 무료 탄산음료를 제공하던 직원이 실수로 옷에 물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말하는 그녀의 억양은 무서웠고 직원에게 더 이상 이야기해 줄 수 없었다.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매장 직원은 그 진상 아줌마에게 고개를 바닥에 파묻고 싹싹 빌기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 진상 여자는 정말 갑질을 너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고개를 파묻고 빌게 만들어요? 세상에, 어째서 정말 민망하군요.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손님들은 일시에 그 매장 직원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진상 아줌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빌던 직원은 가가살 매장 직원의 얼굴을 본 순간 시어머니께서 선체로 굳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소의 분명이 아니라 어머님.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세요? 저 직원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세요. 저는 그런 갑자기 폭풍 오열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질이 희생양이 되어 애처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직원이 안 되어 보였지만 눈물을 흘릴 상황까지는 분명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터벅터벅 그 여직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장 바닥에 앉아있는 여직원을 일으키시더니 얘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볼래? 누구야? 너무 울지 마라. 할머니는 누구냐? 눈물바람으로 사과하는 건 별거 아닌지. 진상 갑질 여편이야. 너 얘가 누군 줄 아는지도 알고 이렇게 함부로 해. 네, 그리고 얼마인지 알려고 그 털무더기 끝까지 거 얼마나 될지 내가 바로 제대로 물어보겠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당신은 내 딸에게도 굽히고 사과해야 해요. 아니, 불철주야 같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 직원에게 사과를 해야만 했나요? 당신은 갑질을 하고 말지요. 여기 있는 모두가 봤어요. 어머니, 차분하세요. 그리고 저 안쪽 아줌마도 사과해주세요. 현재 시대에는 직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매장에서 구경하던 모든 손님들도 우리와 어머니 편을 들어주며 그 진상 아줌마를 욕하며 그 진상 마님도 후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꽁무니를 떼며 달아나 버렸네요. 어머니, 그 매장의 직원이 당신의 딸이 아니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전 이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로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님은 그 매장 직원을 안아들며 울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준 사실은 저와 그 매장 직원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결혼을 해달라며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도 업적을 가졌다면 죽은 영원하자는 말 소개하는 마음이었네로였습니다. 아셨더랍니다. 그래서 하만 문의 지배 후 이러그니 하는 말이라든 자가 평생에 어울었구나 무모하니 제까. 그러나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열정적인 사랑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남자의 친구는 두 사람 사이를 걱정했고 그래서 남자를 강제로 군대로 보냈습니다. 영수가, 내가 군대 다녀오는 동안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나 돌아와서 함께 도망가자. 응, 알았어. 절대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테니까 몸 다치지 말고 조심히 돌아와. 이렇게 남자는 군대에 갔고 시어머니는 남자를 그리워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자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몰래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 후에 시어머니가 기절하고 깨어난 후 아기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디 갔어? 내 아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며 슬퍼하고 억울해했지만 병원에서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충격받은 시어머니는 처녀가 산모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시 어머니는 친모가 알게 되면 아기를 낳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동네를 떠나 친척 언니 집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뒤늦게 친척 언니로부터 사실을 듣고 출산하는 날 시어머니의 친모는 빨리 출산 장소로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존했는지를 확인한 것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결혼한 후 오랜 시간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우연히 한참 후에 그 친척 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식장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대화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엿들었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시집간 남자가 외도를 했다며 속상해하는 것을 느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때 고아원에 맡긴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컸을지, 누구를 닮았을지 궁금해했고 무조건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최후의 씨 어머니는 부잣집의 딸이지만 말썽꾸러기인 자신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신부집으로 보내려던 순간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고 손발이 떨리며 그런 집으로 집주를 살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소문이 퍼지면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자신도 못 보겠어요. 결국 결심을 내린 일이니까 말이죠. 아니라고 해봐요. 여태 아기가 살아있다는 건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 숙모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다음날 친정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늦게까지 장례식장을 지켜다가 친척 언니에게 아기의 행방을 물어보니 강원도 한 시골 고아원에 맡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그 고아원으로 달려갔지만 화재로 인해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아이를 찾는 것이 어려워 절망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이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당신의 이름이 신미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손등에 아버지를 닮은 붉은색 치도 모양 반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 직원이 말한 것을 들은 당신은 손등을 확인해봤고 붉은색 지도 모양 반점이 확실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직원의 명패를 보니 그 직원의 이름이 신미정이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천의 고아라 여기며 쓸쓸하게 살아왔지만 그 여자가 당신을 어머니라고 한 것을 듣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살아계신 어머니의 얼굴과 비교하며 그 여자가 당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그 직원은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고 그 결과 친모녀임이 확인되었다. 그 후 남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는데 당신은 당신의 친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에 바로 기증자 적합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제 당신에게 언제나 신우란 새로운 아들로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가 테이게이 테스트 멀리 했고 다행히 도너 적합 판단이 나서 시어머니는 시준이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매우 성공적이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가 건강을 회복해서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누이의 존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남편도 시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니 자연스럽게 누이로 대해주기 시작했고 나는 너를 낳고 그게 전부다. 내가 너에게 한 게 없는데 신장 이식으로 내 몸에 칼을 대게 해서 정말 망설이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자 시누이가 그런 말은 하지 마. 세상 누구나 아는 게 없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엄마와 남동생을 만난 건 정말 행복해. 요즘 잠도 잘 오질 않아 라며 더욱 감사하다고 했다. 신우는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라고 재난을 겪은 뒤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여러 가게에서 경험을 쌓았고 판매력으로 인해 최근에 명품 가게에서 스카우스되어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려운 고객을 만나 봉변을 당했고 그 속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친 것이었다.
민석은 소개자를 찾아냄으로써 잃어버린 딸을 찾았고 이제야 겨우 찾은 딸과 함께 지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만약 너희들이 괜찮다면 나는 이 집을 나갈 생각이야. 미정아가 여기 살면 좋을 것 같구나. 누나랑 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야. 내가 엄마를 대접해줘서 고마울 텐데, 하지만 나도 이 집에 들어와 살기에는 나머지 가족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 괜찮다면 문제없어. 고모가 조금 불편해할까봐 우리 가족은 신우의 일로 한참을 논의했어. 일단은 현재 살던 집이 너무 넓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신우의 살 곳으로 그 앞 아파트를 선택하기로 했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서 시어머니를 자주 만날 수 있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우리 집에 자주 올 수 있어서 남편도 동의했어. 시어머니는 신우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전에 없던 활력이 보여. 어머니와 고모랑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미정이라는 아이를 찾다가 마침내 찾은 느낌이라 이제는 행복해 보여. 누굴 위해 감춰둔 존재가 미정이처럼 찾아오며 더 이상 아무것도 나를 억눌리기 전에 마감이 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해 못해. 그렇게 하고 눈물 흘리며 시어머니가 말했어. 건강을 회복한 시어머니는 노인 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기적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노인 대학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는데요. 시어머니는 뒤돌아보니 예전 남자친구였던 분이었습니다. 놀라움에 굳어버린 시어머니는 그분을 다시 마주친 것에 믿을 수 없었죠. 그분은 시어머니의 친부이자 예전의 연인으로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까지 마주치지 못했던 것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영화 속 이야기 같은 만남의 감격을 느꼈죠. 그 후 연락을 취하기까지의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연락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래, 사별에 혼자 살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별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착한 어른이에요. 말 안 듣는 아이는 우직해서 굶는 놈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아들 하나는 미국에 이민을 가고 사업을 하고, 다른 아들은 부산에서 결혼해서 사업을 하고, 나는 투병하고 사상간 일해요. 여영숙 씨는 어리석게도 어디서 무슨 소린지는 해야 할 말은 남기기 힘듭니다. 뭐라도 말해야겠죠. 왜 울고 있는 거죠? 나한테는 올리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꼭 이야기해야 하는 거라네요. 영숙 씨, 여기서 뭐하러 끼고 있는지 몰랐네.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자, 이혼해서 혼자 산 짓인데 고백할 게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왜 울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못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요. 나한테 할 말이 참말로 넘쳐나서요. 사실 우리 사이에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은 당신의 딸이고 건강하게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 소릴 어떻게 해요? 영숙 씨, 우리 혐내는 두 사람 사이에 낳은 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 있다고 들었지만 말이다. 그 아이가 사실 살아있었고 요새서야 있는 대로 수색 끝에 찾아냈어요. 신우를 찾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예전 군대에서 전역한 후 당신이 다른 남자에게 집을 주려는 상황에 얼마나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는지요. 그러한 사연이 있을 줄은 군대에서 당신이 나에게 이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군대 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관찰하게 되었고, 나 같은 여성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라고 당신이 편지를 보내주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나에 대해 왜 이러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사랑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별 편지를 보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 옛 연인의 가족에서 상사와 남자를 이별시키려고 거짓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상사는 그런 조작된 편지를 받아서 그것이 자신이 보낸 편지인 줄 알았고 마음을 떼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수십 년 전의 일을 물어물어 혼을 내며 알게 된 거라고 하네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녀를 속이기 위해 그 가짜 편지를 쓰도록 했고, 심지어 우체국 도장을 찍어 우편함에 넣어둔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군대에서 온 진짜 편지는 어머니가 다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었을 텐데요. 아니요. 이건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억울한 이별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수십 년 전의 일들을 그저 멈추라고 권유했지만 남자는 여동생을 어미꾸짓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재회가 있네요. 그 감동적인 만남은 한 번 더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와 신미정의 만남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미정이라고 합니다. 아, 당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예전에 만났던 내 엄마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 순간 그녀가 내 딸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널 만나게 되어 너무도 기뻐해요.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은 엄마를 찾은 것이었는데 아빠도 만나다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쁩니다. 나는 내게 개념조차 없던 딸인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 엄마와 아빠 역할을 하겠다. 예전에 남자였던 그분이 이제는 시아버지로 불러주어야 할 분이 됐어요. 그분은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빠로 나타난 분은 재력가로 발견됐습니다. 예전에 정미골 마을에서 거금과 상가를 가장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분은 가족 재산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고 계시다니. 공장을 설비한 것이 잘 되어서 사업이 번창했고 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새 시아버지의 아들한테 큰 부를 쌓았다는 얘기가 있어. 박영숙 여사가 남은 현재를 함께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자식들 뜬금포한 생각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대. 어떻게 생각해? 나 어머니의 반려자로 남은 생을 보내도 괜찮겠니? 우리 어머니는 솔직히 행복한 결혼을 못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어머니 나이도 많고 병으로 약해지다 겨우 회복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 했어.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네. 덕분에 우리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기쁠 뿐이야. 두 분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아. 두 분의 선택을 응원해. 축하드려. 우리 어머니의 재혼을 모두 축하하며 기쁘게 해줬어. 어느 따뜻한 5월날, 시어머니는 곱고 예쁜 분홍 한복을 입고 심플하게 예식을 치르고 기념사진도 찍고 결혼신고도 했어. 정식으로 집안 어른이 된 새시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망설이지 말고 받아주겠지? 선물이야. 결혼 축하 선물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영문을 잘 모르는 남편한테 새 시아버지가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는 건물 소유권 이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큰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고민했지만 저는 이 건물을 어머니께 결혼 선물로 주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줄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 건물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부가 의류 사업을 확장하며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동에서의 경험이 있던 남편과 저의 협력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우가 함께 홈쇼핑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의 노력과 협력으로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아, 사업을 잘 이끌어가니 참, 아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우리 겨우 이제야 만나서 신혼 살림이나 매하는데, 어이고. 누가 들으려 망치네요.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한 신혼도 있답니까?
아이고, 그런가. 아유, 그런데 없을 건 또. 웃음, 뭐라. 가끔 시댁을 방문해 보면 그런 닭살 돋는 멘트가 들려오는 안방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땐 가지고 들어가려던 과일 접시를 들고 몰래 돌아서 나오는 저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더니. 시부모님 내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평생 외도가 버리시 남편 때문에 여자로서의 행복도 사랑도 없이 팍팍한 인생을 사신 시어머니께서 말년내라도 잃어버린 첫사람과 재회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자식들 보기에도 아주 좋은 게 사실이에요. 젊으나 늙으나 사랑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만병통치의 활력소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신가요? 부디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사랑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일이라도 기적처럼 그런 분을 꼭 만나게 되는 행운을 맞이하세요. 네, 물론이죠.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때 아름다운 나무와 동물들로 물들어 있는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를 베어 숲을 파괴하는 나무꾼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하던 중 한 소녀가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심은 나무들은 숲을 더욱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자라서 숲을 보호하는 마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풍년을 맞이하고 숲은 더 이상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숲은 평화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만화 같잖죠?